하지만 저에게 다시 풀패스 헬멧을 처음 사기 전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라피드 네오를 살래?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진짜 당당하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힘들다. 잠깐만요. 손 돌리고. 안녕하세요, 버린이 여러분. 버린이 다이어리입니다. 오늘은 긴 정박 기간 중간에 갑자기 기회보가 사라진 날이에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또한 최소 일주일 이상 바이크를 못 탈 것 같아서 잽싸게 커버를 꺼내 하고 친구들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오후에 중간중간 소나기 예보가 있어가지고 어디 외곽으로는 나가기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친구가 살고 있는 동네에 유명한 족발집이 있어가지고 족발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서울을 가로지른 건 오랜만이네요. 예전에 은평 쪽에 지낼 때는 지금 길과 반대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많이 횡단을 했었는데 이번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는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많이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좀 느낌도 새롭네요. 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든 차 막히는 거는 다 똑같네. 다 똑같아. 우리나라 서울에는 차가 너무 많아. 타노스가 차만 반절로 줄어졌으면 좋겠다. 자, 오늘은 이동하는 길에 헬멧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헬멧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바이크에 대해서 1도 몰랐을 때 샀었던, 인터넷에서 사이즈도 그냥 대충 군대 헬멧 사이즈 추측해서 샀던 로얄 오픈페이스 헬멧과, 두 번째는 풀페이스의 필요성을 느끼게 돼서 이것저것 검색해서 알아보다 구매한 RI의 라피드 네오, 세 번째로는 지금 쓰고 있는 건데요, 스웨이사의 EX0. 이 세 개의 헬멧에 대해서 실착용을 하면서 느꼈던 소감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RI사의 라피드 네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라피드 네오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 풀페이스 헬멧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은 꼭 한 번씩 찾아보는 대표적인 4종의 헬멧 중 하나입니다. 클래식 풀페이스 헬멧 하면은 많이들 찾아보실 게 오늘 말씀드릴 RI사의 라피드 네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라피드 네오의 영원한 라이벌 스웨이의 글램스터, 세 번째로는 홍진에서 새로 나온 V10인가요? V20인가요? 홍진에서 새로 나온 V 헬멧, 마지막으로는 디자인 하나만은 정말 최강이라 일컫는 벨사의 벨블릿. 이렇게 보통 4종의 헬멧을 클래식 풀페이스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은 찾아보는 헬멧일 겁니다. 제가 솔직히 나머지 헬멧들을 간단한 시착 정도는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주행하면서 체감을 해본 느낌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라피드 네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제가 이 라피드 네오를 고른 이유, 그리고 사용을 하면서 이 부분은 정말 괜찮았다 하는 거랑, 반대로 이 부분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진짜 사용하면서 별로였다 하는 걸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라피드 네오를 구매한 이유,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특히 라피드 네오는 소드핏은 아니에요. 앞서 설명드렸던 4개 헬멧 중에서 가장 쉘 크기가 컸으면 컸지 작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디자인은 뭔가 동글동글 해가지고 레고 머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으로 귀엽게 쉐이프가 나와가지고 제 개인적인 취향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글라이드 이 디자인이 너무 예뻤던 거예요. 앞쪽에 이렇게 비크처럼 툭 튀어나와 있는 디자인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또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건 안정성입니다. 풀페이스에 대한 필요성을 주게 된 이유가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바이크 사고 관련 영상들을 많이 보게 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때 이른바 이제 안전 인증이 있는 헬멧과 없는 헬멧의 실제 보호 능력에 대한 영상들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튼튼하고 안전한 헬멧들을 더욱 찾아보게 되었고, 이때 RI사의 안전 인증이 레이서급 수준의 대단한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비싸도 내 뚝배기보다 싸겠지 라는 마인드로 이 라피드 네오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풍절음입니다. 풍절음. 제가 라피드 네오 쓰기 전에 주로 이용했던 헬멧이 로얄의 오픈페이스 헬멧인데, 제가 뭐 사이즈 선택을 미스를 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로얄의 오픈페이스 헬멧은 디자인 구조상 풍절음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쉴드가 들어가는 이 틈새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바람이 미친듯이 들어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풍절음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고, 앞서 4개의 헬멧 중에서 일단 사실 저 헬멧 구매할 때 홍진의 V 헬멧은 출시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풍절음 선택권은 이 라피드 네오밖에 없었어요. 글램스터도 풍절음으로 악명이 높고, 벨블릿 얘는 정말 생긴 건 풀페이스지만 풍절음 수준은 오픈페이스 수준이다 라고 할 정도로 진짜 헬멧 안에 귀신이 산다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평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라피드 네오를 고르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 라피드 네오를 실질적으로 착용을 하면서 느꼈던 장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의 무난함. 제가 막 화려하고 막 번쩍번쩍거리는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옷을 고르든 뭘 고르든 무채색 위주로 많이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 라피드 네오도 무광 블랙으로 구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라피드 네오를 구매를 하고 나서 중간에 그래도 기변을 몇 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변 외에도 시승으로 여러 차들을 타봤었는데, 그 어떤 바이크를 타더라도 크게 어색하지 않게 바이크와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라 굉장히 좋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기변을 하거나 기출을 하면은 그에 어울리는 헬멧을 이렇게 구매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라피드 네오는 특히 막 너무 알록달록한 그런 차가 아닌 이상 뭐든지 잘 어울려서 크게 모난 거 없이 착용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 부분 개인적으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안정성입니다. 라피드 네오는 착용을 딱 하면은 단점 때도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아주 그냥 머리에 제대로 핏해요. 그래서 착용을 하고 있는 동안에 뭔가 진짜 이게 사고가 나더라도 머리만큼은 안전하게 잘 보호를 해주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딱 머리에 굉장히 핏해집니다. 이게 여름이나 날씨가 너무 따뜻할 때는 답답하지만 가을이나 조금 추운 초봄 때는 보온의 효과도 크게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의미로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좋았던 점은 프로글라이드. 프로글라이드 너무 좋아요. 프로글라이드 뭐 외형 디자인적으로도 정말 멋지지만 실용성이 진짜 끝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행을 하다 보면은 햇빛에 대한 눈부신 공격이라든지 너무 어두울 때 시야에 대한 확보라든지 시야와 관련된 여러가지 이슈들이 발생을 하는데, 다른 헬멧 같은 경우에는 쉴드를 태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 눈부셔도 상관없어, 무조건 잘 보이는 게 최고야 할 때는 클리어 쉴드를 사용을 하지만, 눈부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견색 쉴드라든지 아니면은 스모크 쉴드 같은 거를 바꿔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죠. 스모크 견색 쉴드는 햇빛을 잘 막아주긴 하지만 야간에 반팔을 나거나 어두운 곳 터널을 지나갈 때는 순간적으로 시야가 너무 어두워지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변색 쉴드는 상황에 따라 쉴드의 색상이 바뀌면서 변화를 한다라는 장점이지만, 변화하는 중간 아니면 좀 애매한 환경에서는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그것도 솔직히 불편하죠. 반면에 프로글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클리어 쉴드로 이렇게 보고 다니다가 눈이 부신다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쪽에 있는 쉴드를 딱 내려주시면 눈부시는 걸 막아줘요. 너무 좋죠. 그렇게 눈부심을 방지하다가 어두워졌어, 터널을 들어가거나 해가 졌어, 자연스럽게 위쪽에 있는 쉴드를 제껴서 올려주면은 아주 잘 보이는 클리어 쉴드가 안쪽에서 또 나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진짜 편합니다. 너무너무 편하니까 옆 동네 쇼웨이사의 글램스터에서 사람들이 막이 졸라죠. 이렇게까지 해서 사용할 정도로 그만큼 좋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 정말 라피드 네오를 사용하면서 마음에 들었던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다시 풀패스 헬멧을 처음 사기 전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라피드 네오를 살래?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진짜 당당하게 아니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라피드 네오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저랑 안 맞았던 게 많았을 뿐이에요. 왜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 실사용했을 때 단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합니다. 날씨가 춥거나 선선할 때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제 여름이나 조금 날씨가 풀린 계절에는 라피드 네오 쓰는 게 진짜 고족이에요. 너무 핏하고 안쪽에 공기가, 물론 이제 뭐 공기 역학적으로 뭐 잘 디자인해서 벤틸레이션을 열면은 공기 흐름이 빠져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답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어쩔 수 없이 대체해서 썰 헬멧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여름용 대처 풀페이스 헬멧이 바로 지금 쓰고 있는 EX0인 거죠. 결국 헬멧을 하나 더 사게 만들었어요. 이런 답답함 정말 힘듭니다. 두 번째 단점은 이 답답함과 또 연계가 되는 단점인데, 너무 핏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장시간 착용을 할 때 귀가 너무 아파요. 이게 사이즈를 한 치수 큰 거를 사면은 해결이 되는 문제라고는 하는데, 솔직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헬멧 사이즈가 엄청 큰 게 아니거든요. 제 머리에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꽉 조인 것도 아니고 살짝 여유는 있어요. 만약 이것보다 한 사이즈 더 큰 걸 쓰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여유를 벗어나서 너무 막 과도하게 커지기 때문에, 물론 야라이는 사이즈를 피치를 맞춰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본질적인 해결이 안 된다 라고 해서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아품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걸 했냐, 아라이사에서 나오는 어시스트 후드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생긴 게 조금 애라긴 하지만 그래도 이 어시스트 후드를 착용을 하고 헬멧을 쓰면은 기아픈 게 확실히 덜어지긴 합니다. 라피드 네오를 사서 쓰시는데 귀가 너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이 어시스트 후드 강추합니다. 진짜 꼭 한번 사서 써보세요. 신세계가 펼쳐져요. 제가 느끼는 라피드 네오의 단점, 얘도 착용감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라피드 네오 너무 무거워요. 네, 진짜 너무 무겁습니다. 라피드 네오를 진짜 딱 착용한 순간 승모근 단련이 될 정도로 무게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물론 이 안전을 위해서 여러가지 튼튼한 헬멧 소재들을 사용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건 알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헬멧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무겁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장시간 착용 시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장거리 라이딩을 한번 가면은 어깨, 목 이런 곳이 진짜 필요합니다. 막 다 골라놓고 보니까 제가 느꼈던 라피드 네오의 단점들이 대부분 착용감, 사용감에 대한 이런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헬멧 금액 자체가 저렴한 편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를 사서 다양하게 사용하는 거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라피드 네오가 조금 디자인적인 부분 빼고는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추가적인 헬멧을 또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라피드 네오의 단점이라기보다는 라피드 네오의 장점을 다른 헬멧에서도 충분히 부수적으로 추가가 가능하다는 게 또 아쉬운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언프로글라이드 같은 경우는 글램스터에도 충분히 이식이 가능하고요.
맘만 먹으면 글램스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을 정도로 이제는 더 이상 라피드 네오만의 장점이 아니게 된 거죠. 다음으로 풍여름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클래식 바이크들을 좋아하다 보니 속도를 내봤자 1K야 100이에요. 보통은 이제 교회야 나가야 7, 80쯤 갔지. 시내는 풍여름이 심하게 내 귀를 자극할 정도로 오는 수준이 아니고, 고속주행은 당연히 할 일이 없다 보니까 고속주행 시의 그 풍여름에 대한 대비도 굳이 라피드 네오가 아닌 풀페이스만 쓰더라도 커버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과하게 될 거예요. 아니면 여차하면 이어 플러그 하나 딱 끼워놓으면은 해결이 되더라고요. 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라피드 네오를 재구매하진 않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라피드 네오의 사용 기간이 끝이 나면은 다음 풀페이스면은 쇼웨이의 글램스터도 구매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글램스터를 고민하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라피드 네오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자인과 프로글라이드 그리고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RI사의 라피드 네오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좋은 헬멧이긴 합니다. 하지만 답답하고 무거운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하나의 헬멧으로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편하게 착용하고 싶은 그런 풀페이스를 원한다 하시면은 라피드 네오는 추천드리기 좀 어려워요. 그 부분 조금 감안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여름, 나는 막 풍절이 엄청 심할 정도로 고속주행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라피드 네오 말고 더 좋은 헬멧들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과속하지도 않고 그냥 유유자적하게 돌아다니는데 풍절음이 좀 거스린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헬멧 구매하시고 이어 플러그를 추가로 구매해서 사용을 하세요. 이게 훨씬 더 좋습니다. 편해요. 생각했던 것보다 이 풍절음에 대한 장점이 어마어마하게 메리트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 넘게 라피드 네오를 실 착용하면서 느꼈던 장단점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좀 도움이 되셨을런가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마도 이제 슬슬 끝나가고 있어요. 장마 끝나면은 엄청 무더워진다고 하니까 더위들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자.